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입춘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았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모레까지 한파가 절정에 달할 걸로 예측됩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한기가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면서 이번 주 내내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봄이 들어선다는 절기 입춘날인 오늘 중북부 지역의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떨어져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찬바람이 내륙을 더 깊숙이 파고들면서 한파특보 지역은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충남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권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냉기가 몰려오면서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특보도 발령 중입니다. 내일 예상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파주 영하 16도, 철원 영하 18도 안팎으로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를 나타내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서울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을 때는 지난 1월 10일로 영하 12.2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수요일 영하 12도, 목요일 영하 10도, 금요일 영하 7도, 토요일 영하 11도 내외가 예상돼 이번 주 내내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가 매우 심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협의 모두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들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8년간 재판정을 드나들었던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또다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들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이 양사 합의와 자체적 검토로 이뤄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지휘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합병 시점과 비율을 부당하게 정했다는 검사 측 주장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로 꼽혔지만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평가 보고서 조작 행위는 있었다면서도 회계사들과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고 회계 고의 부정이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 부정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았고 회계 처리가 거짓인지도 의문이 든다면서 오히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회계 처리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대부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무죄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이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유진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그간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한 건데요.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꽤 이른 시일 내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은 부당한 관세 조치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다음 관세 폭탄 부과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1차 표적으로 삼아 쏘아올린 관세 전쟁이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 확전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It will definitely happen with the European Union, I can tell you that, because they've really taken advantage of us. And, we have over a $300 billion deficit. 시점은 못 박지 않았지만 꽤 이른 시일 내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거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갈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를 앞세워 상대방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We may have short-term a little pain, and people understand that. But long-term, the United States has been ripped off by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We have deficits with almost every country. 유럽연합은 부당한 관세 조치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식 관세 부과는 불필요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양측 모두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Deshalb geht es darum, dass wir jetzt nicht die Welt aufteilen durch viele Zollbarrieren, sondern dass wir diesen Waren- und Dienstleistungsaustausch auch für die Zukunft möglich machen. 미국과 EU 간 통상 분쟁이 격화하면 양측의 교역 규모를 고려할 때 그 파급력은 차원이 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서로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이 2023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유로, 우리 돈 약 2,27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교역액의 30%, 글로벌 GDP의 43%가량을 차지합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며 오늘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3% 넘게 밀리면서 2,44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1,470원을 넘었는데요. 트럼프 정책의 관세 정책이 이제 시작된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현실화로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2.52% 하락해 2,453.95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이탈이 두드러졌는데 약 8,700억 원 순매도했으며 기관도 3,700억 원어치의 물량을 던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36% 하락하며 703.8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4.5원 오른 1,467.2원을 보였습니다. 장중 1,470원을 돌파했는데 지난달 10일 1,472.5원을 보인 뒤 20여일 만입니다. 딥시크 여파와 트럼프 관세 전쟁 영향으로 2거래일 만에 4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난 2일 10만 달러 밑으로 급락하며 장중 9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신정부는 지난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언했으며 유럽연합에도 곧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충격은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지난 2018년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와 한국 일부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코스피는 2018년 1월 2,589.19까지 올랐다가 같은 해 10월 1,996.0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이 가장 컸던 2018년 10월에는 한 달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조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불량 국가 발언에 발끈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반격한 건데요.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변하지 않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보여준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비난하면서 당분간 북미 대화는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날선 비난을 내놨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불량국가 발언에 모독하는 망발이라며 반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반격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미 행정부의 그릇된 시각을 가감없이 보여준다고 비난도 했습니다. 정부는 적반하장식 태도의 북한이야말로 국제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는 북한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북한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사실도 짧게만 전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해왔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우호적 손짓에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로 답하면서 기싸움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반응이 오히려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무성 담화와 동시에 노동신문에는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공보문도 실렸는데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해친다고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미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 재개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주원입니다.